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통해 본 이단 사이비 단체의 탄생 과정과 폐해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 현장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새로운 전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탄절 캐럴 나누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필리핀 출신 권투 영웅 파키아오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은퇴했습니다. 파키아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부산 지역 어려운 교회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 인기 콘텐츠에 오른 지옥은 허구의 이야기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집단과 같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나고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이단 사이비 단체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마 지옥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옥은 초자연적 현상에 의해 벌어지는 예고 살인으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 사이비 단체 새진리회가 저지르는 만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드라마는 사이비 단체의 탄생 과정과 그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진리회를 만든 교주는 사람들이 괴물로부터 목숨을 빼앗기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거짓 설교하면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런 신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기괴한 현상 속에서 점점 교주의 말을 믿게 되고 광신도들의 모임까지도 생겨납니다. 한국 사회에도 팬데믹과 경제 불안 등 여러 사회 혼란 속에서 사이비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4대 강과 5G, 백신 등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집단을 사회 혼란의 틈타 표출된 인간의 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해석의 독점과 선점, 그걸 통해서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세가 커지게 되는데, 새진리회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반대하는 자들의 폭력을 행사하고 지옥행을 당한 이들의 가족들을 테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탈퇴자들 미행하고 폭행하고 소송 등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든가. 사이비 종교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우리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악이다라고 하는 적을 처단하는 개념이지, 사실상 이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고쳐지지 않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으로 인정할 때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대책의 방향성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 현장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들면서 멈춰버린 전도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로운 전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새신자 교회 출석과 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새신자 10명 중 7명이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교회 출석을 시작할 무렵 경제나 건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삶에 대한 혼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새신자의 76%가 교회를 찾을 때 그 삶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삶의 문제가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전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줄 때 교회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논리 중심의 설명보다 인생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돕는 것이 교회 출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반면 교회에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생활 패턴 및 습관 변화가 28%,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17%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전도 환경이 달라진 만큼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새신자의 상황과 유형에 맞게 적합한 전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로 예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도의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 삶을 사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탄절 캐럴 나누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교총은 지난 7일 성탄절을 겨냥해 제작한 유튜브용 영상 캐럴 30곡 중 9곡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캐럴 나누기 운동은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튜브 재생에 한해 일반 상가 등에서 캐럴을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캐럴 음원과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발생 부담감을 덜어주고 각 매장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교총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매니 파키아오 권투 선수가 은퇴했습니다. 필리핀 출신 권투 영웅 파키아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친다며 주님이 없었다면 자신의 복싱 이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아오는 지난달 19일 PDP 라반당 내 한 분파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면서 26년 만에 권투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95년 프로 복서로 데뷔한 파키아오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12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석권했으며 2010년 하원 의원과 2016년 상원 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부의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성시와 운동본부가 9일 수영로교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무 처리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유현수 본부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1년 사업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사랑의 쌀 나누기, 힘내라 부산교회여 등의 계획을 세워 나눔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이 연말을 맞아 랜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0일 미랄복지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올 한해 브릿지온 앙상블에게 성원을 보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악장과 아모르 파티 등 대중에게 익숙한 가요와 팝송,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최근에 급속한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특별 방역 점검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7,000명대로 급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8천여 명에서 최대 12,000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9,000명대, 내달에는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겨울철을 맞아 유행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유행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절벽 시기는
18년 더 빨리 돌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인구는 5,015만 명, 2070년엔 3,153만 명까지 줄게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이나 혼인과 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2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설 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물러나고 16년 만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총리가 새로운 독일 연립정부의 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를 9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취임과 함께 17명으로 구성된 독일 내각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본격 출범합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에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겨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부분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3회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중화 항체가 25배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2회 접종자의 경우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력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세가 미국 보건당국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8일 지금까지 미국 내 19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고 이들 가운데 4분의 3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3분의 1은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주요 증상은 기침과 충혈, 피로 등으로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군 최고 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이 현지 시간 8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이날 라와트 부부 등 14명이 탑승한 공군 헬기가 추락해 참모총장과 그의 부인 등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기 탑승자 중 남성 1명은 구조됐지만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군의 한 관계자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5도, 대전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과 제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지옥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신문이나 유튜브 등 광고로 홍보까지 하면서 우리 사회에 더 깊이 가깝게 스며들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